안녕하십니까. 안다 다 안다의 중학사회 광수입니다. 자, 오늘은 2단은 두 번째 시간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의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의 학습 목표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기후와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특징입니다. 우리 앞단원에서 배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대 우림이라는 글자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열자는 어떤 뜻이 나니까 하면은 그렇죠. 이마에 열난다 또는 열받는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열자입니다. 뜨겁다는 것이죠. 덥다, 뜨겁다는 뜻입니다. 대는 지역, 지대라는 뜻입니다. 자, 우는 비우자죠. 한자로 말하면 우는 비우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가 많이 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림은 뭡니까? 림. 자, 림은 한자로 숲을 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숲이 무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입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는 1년 내내 덥고 비 많이 오고 연중 고온 다우라 했죠. 숲풀이 무성해가지고 밀림이 형성되는 지대를 말합니다. 열대우림기후 단어 속에 있는 뜻을 알면은 열대기후의 특징을 거의 절반 이상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기후 특징 두 번째. 자, 열대우림의 신비 스콜. 자, 이게 뭐냐면은 열대우림기후 지역에는 신비롭게 스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콜이 뭐냐? 바로 비입니다. 비. 자, 여러분들 열대우림기후 지역은 열대지방은 햇빛이 쫙쫙 내리쬐죠. 그러면 왜 돼요? 햇빛이 막 내리쬐면은 땅이 데워집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던 이 습기들이 데워진 수증기가 구름을 형성해서 하늘 위로 확 올라가서 갑자기 어디 돼요? 먹구름이 확 낍니다. 그러면은 이 구름이 갑자기 천둥 번개를 치면서 소나기가 돼서 내립니다. 이게 매일 반복이 돼요. 그래서 비슷한 시간에 늘 이 소나기가 내립니다. 이걸 우리는 스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지역에서 거의 매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일시적으로 내리는 비를 우리는 스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콜이 내린 지역에 가면은 아침에 나갈 때 구름이 한 점 없고 해가 떠 있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다닙니다. 그게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한 오후 되면은 비가 확 내려요. 그래서 그들은 우산을 맑을 때도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림기후 지역의 분포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붉은 색깔로 칠한 게 열대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열대기후인데 열대기후는 열대우림과 열대초원으로 나뉘어진다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반짝이는 부분이 이 적도 가까이 열대우림기후입니다. 열대우림기후고 그 외에 붉은 색깔이 열대초원기후입니다. 열대우림기후를 둘러싸고 초원기 발달한다 했죠. 그래서 열대우림기후는 적도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그 다음에 브라질의 아마존 강유역이 대표적인 열대우림기후 지역이고 여기에 밀림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형성된 아마존 강유역에 형성된 밀림을 셀바스란다 했죠. 자, 인도네시아의 이런 지역에 형성된 밀림을 정글이란다 했죠. 자, 적도 부근에 발달한다. 자, 분포 지역은 적도 부근 이런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식생의 특징이에요. 식생, 그 나무 숲을 모양. 자, 식생의 특징인데 아마존의 밀림 셀바스를 한다 했죠. 셀바스. 그리고 정글 셀바스를 했죠. 인도네시아의 밀림, 정글이라 하죠. 자, 여기는 아프리카의 밀림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아마존강이 흐르고 주변의 밀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존강 유역의 밀림을 셀바스를 한다 했죠. 자, 다음은 열대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열대기후 지역 사람은 옷은 어떻게 해요? 날씨가 덥죠, 열대는. 그래서 옷을 안 입거나 아주 얇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얇은 옷을 입는다. 뭐 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열대 지방의 식이에요, 식. 먹는 거.
두리안, 그 다음에 열대 과일,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 막 이런, 이 열대 지방 하면 당연히 열대 과일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향신료, 그다음 카사바, 우리 감자처럼, 고구마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열대 지방에는 향신료를 많이 쓰는 이유가 더운 날씨 때문에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두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는 고산가옥이나 수산가옥을 짓죠. 자, 열대지방은 왜 고산가옥을 짓느냐? 뜨거운 땅의 열기와 벌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짓습니다. 열대지방에는 소위 말하는 뱀 같은 것도 있겠죠. 파충이. 그게 막 땅에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높이 이 고산가옥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주민생활 두 번째 경제생활입니다. 이들은 어떤 경제활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이동식 화전농업이라 합니다. 이거는 열대지방의 주민들의 전통농업이에요. 즉 열대지방은 수풀이 많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수풀을 제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밀림을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 질러버려요. 불 질러버리면은 다 타고 나면 제가 또 거름이 되겠죠. 그래서 불 질러서 밭을 만들어서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걸 화전농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화전농업으로는 주로 카사바라든지 야함이라든지 타로와 같은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런데 이동식 화전농업이 뭐냐면은 이동은 떠돌아다닌다는 말이죠. 자, 열대지방은 또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버리면은 이 토양의 영양분이 싹 쓸려 나가버려요. 그리고 다음 해에 농사 지으면은 영양분이 없어가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불 질러서 그 재를 거름으로 이용해서 또 농사 짓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동식 화전농업이라 하고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전통농업입니다. 자, 다음은 뭔가 다 한 사람이 고독한 사진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죠. 자, 상업적 농업입니다. 자, 열대지방에는 코코아, 바나나, 차, 이 세계적인 기호식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돈 되죠. 자, 이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있습니다. 이 플랜테이션 농업은 열대지방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된 농업을 상업적 농업이라 합니다. 이걸 우리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상업적 농업, 이걸 생산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 돈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플랜테이션 농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선진국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바로 이 땅을 사서 이 농장을 사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죠. 여기엔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력은 값싼 원주민 노동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된 상업적 농업을 우리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는 차, 바나나, 코코아 등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열대우림기후지역에 살펴봤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자, 열대우림기후지역의 특징은 연중고온다우, 그죠? 스콜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또 분포지역은 적도주변입니다. 그죠? 적도주변. 식생의 특징은 콩고강 주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아마존강 주변으로 구체적으로 말했죠. 자, 식생의 특징은 밀림이죠. 셀바스. 그 다음에 이 열대 지역은 수종이 복잡합니다. 뒤 엉켜 있어요. 오만 종류의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활엽설임이죠. 덥기 때문에. 자, 주민생활. 의는 얇은 옷을 입는다 했죠. 먹는 거는 열대 과일이나 카사바 빵, 카사바를 이용해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향신료를 좀 많이 쓴다 했죠. 음식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주는 주로 고산가옥이죠. 고산가옥, 수산가옥. 물 위에 집을 짓는다. 시원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는 전통농업, 이동식 화전농업이고 또 상업적 농업으로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있다 했죠. 자, 열대우림기후지역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여름이 덥습니다. 연중고온. 자, 그래서 여름은 연중고온이기 때문에 20도 이상 덥습니다. 기후 그래프 이래 나타나고.
자, 비는 마요죠. 1년 내내 비가 마요입니다. 연중 다우, 변중 100mm 이상, 1년 내내 비가 마요온다. 이게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기후 그래프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설명을 마치고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1번, 열대지방에서 거의 매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뭐라 했죠? 스콜 했습니다. 2번, 열대 우림기후가 나타난 지역은 그렇죠, 적도. 3번,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서 행해지는 전통적인 농업입니다. 화전 농업, 이동식 화전 농업이죠. 4번,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서 향신료를 많이 쓴 이유는 뭐죠? 날씨가 너무 더워가 음식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다. 5번,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은 열대 우림기후 지역은 주로 어떤 집마이죠? 그렇죠, 고산가옥이죠. 6번, 아마존강 유역에 형성된 열대 밀림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 그렇죠, 셀바스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온대기후 지역의 주민생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은 있어도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할 뿐입니다. 좀 힘들면은 여러분이 괴로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괴로운 일 없어요. 약간 힘든 일은 있습니다. 이 힘든 일은 노력하면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은 괴로워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인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은 어떤 힘든 일인지 간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